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 시간이에요. 오늘은 직육면체의 부피와 건널비 두 번째 시간으로 수학 교과서 118쪽과 119쪽을 해결할 거고요. 친구들은 수업이 끝나면 수학 익힘책 78쪽과 79쪽을 해결해서 선생님께 검사 맡아주세요. 숙제입니다. 오늘 공부할 주제는요, 직육면체의 부피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피가 무엇인지 알아야겠다, 그렇죠? 공부 시간에 얘기해 볼게요. 오늘 공부할 문제는요, 오늘 우리는 직육면체의 부피를 예측하고 부피를 비교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나요? 이번 시간에는 친구들이 부피의 개념과 부피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면 될 거예요. 친구들이 과자 상자의 부피를 비교해 보고 있네요. 어느 상자에 과자가 가장 많이 들어갈까요? 글쎄, 과자 상자의 부피를 구해 보아야 할 것 같은데, 부피란 무엇이냐면요. 어떤 물건이 공간에서 차지하는 크기를 부피라고 합니다. 중요해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부피의 개념, 어떤 물건이 공간에서 차지하는 크기를 부피라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이런 상자들이 차지하는 공간이 있죠. 그런 것들을 부피라고 하는데요. 조금 다르게 드리의 개념도 친구들이 알아야 돼요. 드리의 개념은 뭐냐면요. 어떤 물건에 담을 수 있는 양을 들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생긴 두 개의 바구니가 있다고 해봅시다. 똑같은 바구니가 있어요. 자, 똑같은 바구니니까 차지하는 공간은 똑같죠. 그래서 부피는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바구니 안쪽에 얘는 받침이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여기는 받침이 요만큼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무언가를 담는다, 물을 담는다, 쌀을 담는다 했을 때 담을 수 있는 양은 같은가요? 다른가요? 달라요. 드리는 달라요. 되겠나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요. 그럼 선생님, 여기에 가장 많이 들어요. 안쪽에 차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 있어가지고 과자를 조금만 담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상자의 두께가 같다라고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되겠어요? 상자의 두께가 같다라는 가정하에 비교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친구들은 생각하기에 가상자와 나상자와 다상자 중에 어떤 상자가 부피가 가장 클 것 같나요? 예상해 보는 거예요. 예상. 가상자는요. 가로가 12, 세로가 12, 그리고 높이가 8이고요. 나상자는 가로가 12, 세로가 12, 높이가 10입니다. 그럼 가와 나를 먼저 비교해 보면요. 어떤 게 더 클 것 같아요?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똑같은데 높이가 얘가 2cm가 더 높다,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은 가보다는 나가 더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치? 그럼 다음 나와 다를 비교 한번 해볼까요? 나와 다를 비교해보니까 오호, 높이가 10으로 같아요. 그치? 그런데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비교해보니까 나가 더 크네요. 선생님은 가나 다 중에 나가 제일 크겠다라고 예상했어요. 친구들도 이렇게 예상할 수 있나요? 선생님은 나가 제일 클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어떻게 비교했냐면요. 선생님 이 상자의 치수를 비교해봤죠. 밑면에 가로와 세로가 똑같을 때 높이를 먼저 비교했고요. 그치?
그 다음 높이가 같을 때 밑면의 크기를 비교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서 얘는 직접 데워봤다는데요. 선생님, 우리는 지금 직접 데워볼 수가 없잖아요. 선생님 직접 데워보지 않았고 상자의 치수를 비교했어요. 될까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이 두 상자요. 지금 얘는 가와 나 상자네요. 그쵸? 가와 나 상자. 아니네. 가와 다 상자네요. 가와 다 상자. 이제 이게 문제다. 아까 가와 나를 비교할 때는 치수를 비교해서 밑면은 똑같은데 앞으로 잠깐 갈까요? 밑면은 똑같은데 높이가 다르니까 나가 크겠다. 또 높이가 똑같은데 밑면의 크기가 다르니까 나가 크겠다. 비교했는데 가와 다를 비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높이도 다르고 밑면의 크기도 다르고 왜냐하면 높이는 어느 쪽이 커요? 가가 크죠? 다가 크지 높이는. 근데 밑면은 가가 또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부피를 비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치?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드릴을 이용하는 거예요. 옆면의 굵기는 똑같다고 봤죠. 그래서 여기 안에 무언가 물건을 채워서 어느 쪽이 더 많이 들어가는지 비교해보면 알 수 있겠죠.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드릴 얘기를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상자 속을 모양과 크기가 같은 물건으로 채워서 비교해본다. 자, 그럼 여기서 모양과 크기가 같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음 문제를 해결하면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생각해 볼게요. 자, 상자에 가나 다 상자에요. 벽돌과 타일을 담을 거래요. 그래서 가에는 벽돌이 24개가 들어가고요. 나에는 27개가 들어갑니다. 자, 벽돌의 크기를 보니까 벽돌의 크기가 같은가요? 다른가요? 같아요. 그치? 이 벽돌은 보니까 한 층에 벽돌이 6개씩 하나, 둘, 셋, 4층 들어가겠네요. 그림을 좀 그려보면요. 선생님 잘 그렸냐? 에이, 다시 그려야겠다. 겨냥도를 좀 그려봐야 되겠어요. 지우개 아니고 펜. 그렇지. 지금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겨냥도를 그려봤을 때. 왜 이렇게 못 그려? 그러면 저기 벽돌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지금 위에 줄이랑 좀 헷갈리네요. 그래서 한 줄에 몇 개씩 6개씩 4층이 들어갑니다. 24개가 들어가고요. 얘는 한 층에 몇 개씩 3개, 3개 예상할 수 있겠나요? 9개씩 3층 그래서 27개가 들어간대요. 그리고 여기는 모양이 다르다 그치? 모양이 다른 타일이 한 층에 이쪽 한 줄로 3개, 둘, 3줄, 4줄, 5줄 이렇게 한 층에 15개씩 2층 해서 30개가 들어갑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상자를 채웠을 때 세 상자를 어느 쪽 이거는 24개, 27개, 30개일 때 부피를 비교할 수 있는 상자가 어떤 것일까? 여기는 세 번째 다 상자에는 30개가 들어가니까 얘가 제일 부피가 크다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지금 비교가 불가능하잖아요. 그치? 대신에 같은 크기의 물건을 가득 채웠을 때 보니까 얘는 24개, 얘는 27개가 들어가는 걸 보니 나가 더 부피가 크구나라는 거는 예상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부피를 비교할 수 있는 상자는 가와 나 상자고요. 그냥
다에는 들어가 있는 물건이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는 가와 나에 같은 크기의 벽돌이 들어가 있고 다에는 크기가 다르고요. 이해될까요? 정답을 써야 하는 친구들은 영상을 잠깐 멈춘 다음에 푸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여기에서 보면요. 모양과 크기가 같은 물건으로 가득 채워봤을 때 많이 들어가는 쪽이 부피가 크다 라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될까요? 모양과 크기가 같은 물건을 넣어봤을 때 이게 비교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부피를 비교할 때 안을 채우는 물건으로 모양과 크기가 같은 뭐를 많이 쓰나요? 쌓기나무를 많이 사용하는 거죠. 쌓기나무를 사용해서 직육면체 부피를 비교할 때는 똑같은 크기니까요. 그치? 많이 들어간 쪽이 부피가 크다 라고 하겠죠. 그래서 수를 세어서 많이 들어간 쪽이 크다라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쌓기나무를 사용해서 부피를 비교할 때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치? 매번 이걸 쌓아서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치? 그 다음 쌓기나무의 크기가 서로 다르면 비교할 수 없어요. 그치? 그리고 편한 점은 아까처럼 직접 대어서 보거나 아니면 치수를 비교해 볼 수 없을 때 안을 채워서 비교할 수 있으니까 부피를 비교하기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 대어보지 않아도 부피를 비교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직접 대어보기 힘들 때 부피 비교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치? 그 다음 눈으로 비교하기 힘들 때 그렇지. 부피를 비교할 수 있고요. 그런데 쌓기나무의 크기가 다른 경우는 비교할 수가 없다 라는 거였어요. 자, 그럼 선생님하고 몇 가지 문제를 풀어보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세 직육면체의 부피를 비교하여 네모안에 알맞은 기호를 써넣으세요 했습니다. 자, 직육면체를 부피를 비교해 볼까요? 기역, 니은, 디귿은 모두 다 높이가 같네요. 그치? 그런데 밑면의 크기가 다 달라요. 그러면 어느 쪽이 가장 큰 것 같은가요? 그렇지. 밑면의 크기가 가장 큰 니은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높이는 다 똑같으니까요. 그치? 그래서 니은이고 부피가 가장 작은 것은 뭐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디귿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 거예요. 제일 작은 수. 될까요? 다음 문제. 직육면체의 상자 모양의 상자 안에 쌓기나무를 빈틈없이 담으려고 한대요. 가장 많이 담을 수 있는 상자는 무엇인가요? 했어요. 자, 볼까요? 얘는 이쪽 줄로 하나, 둘, 셋, 넷, 5개. 이쪽 줄에도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그치? 그러면 한 층에 몇 개씩 들어가냐면 몇 칸씩이요? 한 층에 25개씩 들어가네요. 5 곱하기 5. 그쵸? 그래서 4층이 들어가니까 여기는 쌓기나무가 몇 개 들어간다? 100개. 얘는 한 층에 몇 개 들어가는지 보자. 앞줄에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줄이고요. 옆줄로 보니까 3줄입니다. 됐나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줄. 하나, 둘, 셋 해서 3, 7, 21. 한 층에 27개씩인데 하나, 둘, 셋, 4개. 21 곱하기 4, 84개가 들어갔네요. 그치? 그리고 마지막 상자는 하나, 둘, 셋, 4개.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너무 크기를 다르게 잘랐다. 아무튼 8.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4, 8, 32.
한 층에 32개씩인데 3층이에요. 그래서 96상자. 될까요? 그러면 가나 다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상자는 바로 가 상자가 되겠죠. 근데 조금 의외라고 생각을 한 게 선생님도 여기는 이렇게 딱 봤을 때는 다 상자가 제일 작을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 이렇게 상자를 넣어서 비교해보니 나 상자가 더 작았다, 그치? 이렇게 조금 예상과 실제로 물건을 채워봤을 때 조금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크기가 같은 쌓기나무로 다음과 같이 직육면체를 만들었대요. 두 쌓기나무의 수를 각각 구해 부피가 더 큰 직육면체를 찾아보세요 했습니다. 가 한번 볼까요? 한 층에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한 층에 몇 개씩이요? 16개씩 몇 층? 3층. 16 곱하기 3은 48. 얘는 한 층에 몇 개씩? 나는 15개씩. 몇 층? 3층. 그래서 15 곱하기 3은 45. 48개. 45개. 그래서 부피가 더 큰 직육면체는 누구인가요? 가? 나? 그렇지. 가가 되겠죠. 자, 이렇게 오늘 선생님하고 공부한 거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오늘 선생님하고 부피에 대해서 배웠어요. 부피는 무엇이었냐면 어떤 물건이 공간에서 차지하는 크기를 부피라고 합니다. 다음 들이는요. 어떤 물건에 담을 수 있는 양을 부피라고 들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겉모습은 부피는 같을 수 있지만 들이는 다를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번 단원에서는 부피가 같으면 들이도 같다. 껍데기의 두께는 같다라고 가정을 하고 모든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됐나요? 자, 부피를 비교하는 법. 당연히 치수 비교하면 됩니다. 그런데 치수를 비교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죠. 그럴 때 면끼리 직접 데워보는 수 있고요. 그것도 안 되는 경우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물건을 채워서 비교해 본다. 되겠나요? 오늘 배운 공책에 반드시 이 부분을 정리해 주세요. 잠깐 멈춰서 아까 그거 필기하면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하고 할 부분은요. 교과서 120쪽과 121쪽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피를 이제 그 안에 물건을 채워서 구하는 게 아니라 수식으로 간단히 구할 수 있어요. 굉장히 쉽고 재밌습니다. 될까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기로 하고요. 친구들 수학 익힘책 잊지 말고 풀어서 스스로 체크하고 선생님께 검사도 맡아주세요.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